민주당이 영입을 발표한 인사들은 모두 이번 총선 출마를 전제로 해서 영입한 분들입니다. 김홍걸 박사님만 예외입니다. 김홍걸 씨는 유일하게 지역구에서도 또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저희가 특별히 상징성 있다고 판단해서 발표를 함께 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요, 문재인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김홍걸 씨 DJ 3남 배지 약속 없이 들어왔다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건데, 자, 조수진 차장, 네. 비례대표 제안 받았다고 첫 보도를 하셨었는데 상황이 좀 그때랑 바뀐 건가요?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씨에게 비례대표 후보직을 제안했던 것이 바로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이효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홍걸 씨를 비례대표로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효 여사는 그 아이는 정치와 절대 맞는 아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고요. 이후에 문재인 대표는 2번을 이효 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재차 의향을 타진을 했습니다. 이때 역시 2번 다 이효 여사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홍걸 씨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두 형은 국회의원 등 정치를 했는데 왜 나만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느냐, 이렇게 이효 여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고요. 결국 이효 여사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입당 기자회견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효 여사는 계속해서 왜 문재인 대표에게 항의는 했었습니다. 네.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왜 자꾸 정치권에 입문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에서 일요일 입당 기자회견 직전까지 문재인 대표에게 직접 5번을 전화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표 측에 전병헌 최고위원, 그리고 네. 윤건영 보좌관, 그리고 대표 비서실장인 박광원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 4사람 모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효 여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이희호 여사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손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이희호 여사 측 전화를 안 받았다. 결국 아들의 영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김홍걸 씨를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입당을 계속해서 권유한 것은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60년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의 적통 장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바로 이 60년 동안 당을 지탱했던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 동계가 모두 나가면서 이분들의 탈당을 어느 정도 희석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지역구나 비례대표 모두 나서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비례대표 쪽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생각을 바꾼 건지 워낙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원래 이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문학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중고교 시절에 아버지의 가택연금이라든지 사형선고 등 정치적 굴곡을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방황을 크게 했고요. 또 이 고려대 입학식 때 같은 경우에는 198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권노갑 전 의원이 부모를 대신해서 입학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권노갑 전 의원이 계속해서 김홍걸 씨의 이 정치 행보가 문제가 되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치를 할 거냐, 의원직에 도전할 거냐 그랬더니 아저씨, 저는 국회의원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중국으로 급히 출국하면서 박지원 의원 측에는 전화를 걸어서 전남북부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직보다는 자신은 순수하게 정치 행보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효 여사가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것 같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이 워낙에 정치적 생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용만 당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최규성 게이트에 연루됐었다는 그런 전력만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게 이효 여사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방문했을 때 녹취록 공개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월간 중앙이 좀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혹시 동교동 쪽에서는 그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좀 들리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동교동 쪽에서는 한 번도 이 여사는 누구를 지지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녹취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안철수 의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도록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효 여사는 원론적으로 정권 교체를 꼭 해주세요라고 답변을 했다는 게 처음부터 동교동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주어는 빠져 있었다라는 게 일관된 설명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꼭 정권 교체를 해달라. 네.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동교동계는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동안 했던 설명, 녹취록 보니까 그 음성 그대로네요.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국언 해석을 나왔기 때문에 동교동 측에서 언론을 활용해 공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